독십자는 재판 청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지난달 16일 재판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려서 사건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검토해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각하합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재는 6차례 사전심사를 진행해서 전날 그러니까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오 많기도 하네요. 525건 가운데 265건을 각하시켰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낸 것입니다. 이날 헌재는 제도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가 이번 사건을 인용해서 판결을 취소하면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는 구조인 만큼 사법체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유진 이민경 기자였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요걸 그리고 김성태 연어 술 파티 술 안 먹었어 뭐 이런 거 이상한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연어 술 파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하는 것입니다. 자,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연어 술 파티 술 안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 내용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대북송금 목적 묻자 즉답을 피했다는 소 제목이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국회에 출석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더불어폐학당이죠. 제기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의 종합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나이가 거의 60인데 먹는 것 얘기 좀 그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술을 먹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술도 먹지 않았는데 무슨 술을 먹여갖고 거짓말을 시키든지 조작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막걸리도 아니지. 솔직히 안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 안 먹었습니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쌍방울 직원이 수시로 검찰청을 출입하며 자신의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매일 밧줄에 꽁꽁 묶여서 수갑 차고 조사받도록 하는데 무슨 거기서 저희 직원들한테 수발을 받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또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불법 제공한 8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부양 조작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앞서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그대로 했어요. 김 씨는 대북송금 목적을 묻는 질문에 재판 중이어서 답할 수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고 이 제명에 대해서는 본 적도 상대한 적도 없다면서 공범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당시 경기부지사로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씨와의 공범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네.
연결해서 있지. 네, A 사면에서 계속해서 사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면 연결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중요한 거죠. 네. 자, 국회 국조특위. 국조특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작 수사 이해 안 된다. 박상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검사가 말한 것이죠. 조작 수사 이해 안 돼. 박상용 검사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또 민주평화당 여당을 당혹해 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재판에서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민주평화당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하하하하. 이럴 때 한바탕 우리 웃읍시다. 혹을 때려다가 혹 붙이는 거예요. 혹 붙이는 거지. 혹 뛰려다 혹 붙이고 있어 지금. 예? 그렇잖아요. 혹 붙이려다 혹 떼고 있다니까. 그냥 하세요. 쌍방울 키맨 청문회 증인 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8일 국조특위 종합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과는 본 적도 없는 사이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서도 검찰 회유,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답변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시사하는 점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눈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자, 김 씨는 이날 조작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도 말했어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씨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방북 비용 등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략배타는 의혹이죠. 김 씨는 1심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금 당시 경기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재판을 받고 난리를 치고 물러나고 무기징역까지 받고 내란도 아닌데 내란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자기 말대로 현직 대통령도 재판은 받아야 된다고 본인이 입으로 말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 엄청나게 막 큰 소리 치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듣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이날 이재명에 대해서 그분은 평생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이 이재명이가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다고 하더라 하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콧박을 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나 이재명 같은 화법을 쓰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재명이가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성태가 바보입니까? 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재미가 있으니까. 김성태 씨는 이날 이재명에 대해서 그분은 평생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습니다. 뭐라고? 영웅. 예. 자, 진짜 영웅이어서 영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돼서 죄송스럽다, 속죄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 말도
이재명이처럼 나도 그렇게 뒤벼서 말 좀 해보자 그겁니다. 저도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면서 포장마차에서 돌아가신 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하길래 싸워서 파출소를 간 적도 있습니다. 고 했습니다. 김성태. 자, 이 말 속에는 한통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통속이라는 것을 직접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통속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통속이 되니까 대북송금을 쌍방울한테 맡겼지. 아니 반대파 기업인 같으면 어떻게 그걸 맡겨? 그러면서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본 적도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상대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까운 사이고 존경하는 사이고 아이고 한 더불어 폐악당의 한 족속들인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기가 막히게 드러납니다. 그는 김성태 잡겠다고 그 많은 검사가 투입됐겠느냐면서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이재명이를 딱 감싸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이재명이를 지키고 감싸는 표현을 했는데 다 끼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통속이 아니라 한 몸통 한 손발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작을 했잖아요. 대북송금을. 그러니까 부탁을 하지. 에? 손발처럼 써먹는 거 아니요?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과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제 재판에 관련 증인이 있습니다고 했어요. 김성태는 이전 재판에서 2019년 이재명과 2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었어요. 그때는 통화도 했다고 증언을 했잖아. 그렇죠? 여권이 제기해왔던 연호 술 파티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씨는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담배, 술 이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연호 파티 관계 없다는 거 아니요? 한 잔도 안 했다는데. 그는 물론 자주 조사받다 보면 검찰 직원들과 친해져서 냉커피 몇 잔 마시고 한 적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한번 김밥 먹다가 걸려서 교도관이 엄청 혼내가지고 자존심 심하게 상했던 적이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이화영 씨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 전 이사는 소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면서 단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씨가 소주 파티를 7월이라 했다가 6월 말 또 6월 중순 7월 초로 수도 없이 바꿨다면서 제가 그날 개인적으로 마실 소주 법인카드로 사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가슴 아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더 헷갈리죠? 네. 그날 민주당은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8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 방북비가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용도였다는 주장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는 북한 관련 사업은 저희 자료를 IR 기업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공시할 수도 없는데
무슨 주가 조작에 썼다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하하하하. 검찰이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을 봐줬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악랄한 검사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뭘 봐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태는 민주당이 이화영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면 수사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하면서 살이 한 15kg 빠진 것 같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는 박 검사가 넘치다 보니 저도 수시로 불러서 조사했다라면서 박상용 편 드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편 절대 안 듭니다. 저도 검찰의 사지가 떨렸던 사람이고 유서도 몇 번 썼는데 그들도 자기네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가족과 동료 등 17명을 구속시켜 원망을 많이 했고 정신과 약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 얼굴을 좀 봅시다. 사진에 김성태 얼굴이 나오죠? 김성태 얼굴이 나오죠?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예. 여기서. 김성태 얼굴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건강하고 잘 살도 찌고 아주 씩씩해 보이죠? 네. 국조특위에서 민주당 주장을 깨는 증언이 나온 것은 박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이어서 김성태 씨가 두 번째입니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조특위의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리오남을 필리핀으로 만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로 국조특위를 보고했는데 그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어떤 목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는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오남을 만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재판 중이라고 답할 수 없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한편 이날 종합청문회를 끝으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국조특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위증 및 불출석 증인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종료하기로 한 것이란 말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선거에 특히 영남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겠냐라고 했습니다. 또 선거에 무슨 효과가 그래? 뭐가 있어요?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특위위원장은 이날 종합청문회에서 이번 국조로 검찰의 조작 기소 민낯이 다 드러났다습니다. 민낯이 드러났대. 서영교. 시간 돈 얼마나 많이 참 소비했습니까? 재밌네요. 특검을 도입해서 후속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5월 초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선거 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 개시 시점과 선거가 맞물려 있어서 언제 통과될지 시기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방송 이거 마무리합시다. 한국어 내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점.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점. 첫째, 꾸준한 성실함과 노력. 피곤하거나
상황이 어려워도 매일 일정한 노력을 꾸준히 쏟아붓습니다.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네. 흔들림 없이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끊임없는 학습,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개발, 네. 안일함을 고부하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도 무작정 쉬기보다 자기 개발에 힘쓰며 정체를 두려워 그냥 정지된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과 준비,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실행력을 갖춥니다. 기회가 오면 준비된 자세로 잡아내고 기회가 기회를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네 번째, 실패를 정보로 활용하며 끈기 있게 도전합니다. 실패를 좌절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삼아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속하는 힘과 끈기를 바탕으로 꾸준히 전진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용기와 담대함.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된 용기를 실행에 옮깁니다. 여섯 번째, 환경과 인간관계 관리.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환경을 설계해 자신의 성장과 운명을 긍정적으로 이끕니다. 또한 사람과 기회를 잘 연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 관리와 아침형 생활 습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집중력 높은 시간을 활용하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여덟 번째, 열정과 집중력. 자신의 일에 몰입하며 주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높은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네. 아홉 번째, 네. 꼼꼼한 메모 습관. 네. 늘 필기 도구, 메모장을 가지고 다닙시다. 네. 꼼꼼한 메모 습관. 생각나면 많이 기록해야 됩니다. 떠오르는 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두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결과 창의력 활용을 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절제, 목표, 의식, 학습과 실천이죠. 알면 못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타버리 들고 많이 알면 반드시 실천합시다. 맞습니다. 미루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모두 그건 내 탓이라고 해야 돼. 내 탓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서 조상 탓, 정치를 잘못했다, 이웃이 잘못했다, 이웃 사람이 잘못 말했다, 이런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내 탓으로 내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 거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핑계대고 남이 탓이고 오늘 할 일을 내일에 미루고 게으로 터지고 이렇게 잠을 오래 잠버져 자서 뭐합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하루에 4시간씩 밖에 잠을 안 자고 또 전략하기 위해서 50년, 60년 집에 그 집에서 살고 자동차도 옛날 포지지 않다가 그런 허름한 거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좋은 차 사고 그렇지. 욕심 부리고 좋은 옷 입고 부자 티 내야지. 부자는 절대 티를 안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를 욕하면 안 돼. 부자를 욕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가 됐으면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를 사랑하고 부자를 따라다니고 부자 시골을 두고 부자 생활 다 하면 부자 되는데 부자 되면 나쁩니까 여러분? 부자 돼야죠. 대통령도 부자 정세 집 많고 돈 많아 세금으로 다 걷어가겠다고.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성공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집도 만들어주고 직장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부자를 욕하는
이재명 정책 완전히 바꿔야 돼. 지금 사라고 하면 팔고, 팔으라고 하면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지금 살 참말로. 때입니다. 우리 그렇게 유리한 알아두시고, 유튜버.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 거꾸로, 소비가 경제가 좋아진다. 개떡 같다 소리. 저래 가야지 잘 살지. 펑펑 돈 써서 뭐 무슨 돈 부자 되니까. 반대로 소비 경제, 소비 이재명 경제. 반대로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다 부자 돼.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먼저 맞아요. 예, 예. 오늘 아침 방송은 이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오늘 참 이 방송이 진짜 귀한 방송이 된 것이 우리 저 달맞이 공원의 배드민턴 클럽의 개키는 예, 총무님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정이 들어버리니까 강아지가 나를 생각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돼버리고 또 내가 나는- 강아지를 생각할 때 강아지가 상대적인 하나님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제 그 강아지를 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임종까지 죽을 때까지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그 눈 깜빡깜빡하면서 주인을 쳐다보는 그 강아지를 보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임종까지 정이 병-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원비가 40만 원이 더 넘게 들었는데 또 후에 또 들어가고 1개월 동안 약을 다 먹고 나서 다시 또 검사해갖고 그때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도 더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 애완견 강아지를 예. 사람처럼 집안에서 키우던 시절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마당에서 키웠어. 마당이나 키웠죠. 마당에서 키우고 강아지 집 만들어 놓고 먹이 잘 주고 그렇게 했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마슬도 다니고 그렇지. 들로 산으로 다니고 놀기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밥을 챙겨주면 그 밥 먹고 예. 편안하고 즐겁게 살았어. 예. 그런데 지금 방에서 키우지. 지금 방에서 키우는 것이 강아지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완전히 감옥살이야, 감옥살이. 강아지가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감옥살이. 그리고 강아지한테 지금 나가면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강아지한테 옷을 입히고요. 예. 신발을 신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족쇄 차는 거예요. 족쇄. 수갑 차는 거라니까. 고리에다가. 예.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예.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애완경으로 키우는데, 예? 이게 왜곡된 사랑은 혹시 아닌가? 저다 뭐 얘기해. 강아지를 애완경 키우고 애완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자, 저 무식한 놈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강아지의 입장에서 딱 제가 강아지고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그럴 때 내가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하루 종일 집에서 갇혀 있거나 주인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이고 답답해 죽겠는데 막 옷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입혔을 때 예? 내 발에다가 신발을 신겼을 때 예. 내가 강아지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 예. 옛날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가서 휘휘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예, 메뚜기도 혹시 잡아먹고 예?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주인님이 밥을 또 준비해 놓으셨겠다. 그렇지.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맛있게 밥도 먹고 예? 돌아다니다가 이웃집 강아지를 보면은 또 연애도 하고 싶으면 연애도 하고 예? 그래 새끼도 낳고. 새끼도 낳고 재밌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밤에다 강아지들이 갖다 놓고 방에 가다 놓고 주인 나가면 혼자 하루 종일. 혼자 외롭게 지내고 답답해 죽겠고 예.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예.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체제전쟁이라고 그래갖고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까 체제전쟁. 시장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예. 천부의 인권인 자유, 자유지. 그 인권이 보장받는 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을 다시 찾아 세워야 됩니다. 맞아요. 체제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체제전쟁을 주장하면서
동물들은 좀 가라래도 자유가 났지. 그러니까 예. 동물들은 예. 속박시키고 구속시켜갖고 내 입맛대로 예. 내 입맛대로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 거예요. 제가요 애완경을 키우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애완경이 결론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마당에서 키우고요. 너무 예. 그 강아지에게 주는 자유롭게. 사랑을 예. 사랑을 우리 인간 사후 안에 사랑을 주고받고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자연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틈틈이 그 강아지를 만나고 사랑도 듬뿍 해주지만은 강아지들에게도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무식한 얘기입니까? 아, 지금은 바깥에 아파트 살고 다 문 닫아놓고 사는 바깥에 다 키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초보님은 안 키우는 게 좋다 결론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구조도요. 아파트가 옛날에는 좋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아파트가 우리가 편리해서 좋잖아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아요. 편리해서 좋은데 강아지들은 따로 개인주택이라든가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아지를 키우도록 내버려 두고요. 우리들은 가끔씩 동물원에 가서 강아지들을 좀 구경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강아지를 키우는 유치원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출퇴근길에 60~70%가 다 강아지 키우는데 뭐 지금은. 강아지를 그렇게 키울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강아지들 사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지금 다 키우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가 이 자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자매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건 잠깐 너무 꿈 같은 얘기고 꿈 같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연구해 본 것도 아니고 번뜩 결국 생각나서 우리 총무님 한 같으면은 얘기인데 총무님 와서 결론 그런 식으로 개를 키우지 말아라. 예, 시골에서는 키우지 서울 아파트나 뭐 이런 서울에서는 키울 수가 없다 그래요. 단독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면 또 그러면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우리가 또 문제가 생겨 너무 외로워가지고 아니요. 키워가지고 똥 치워야지, 뭐 그러니까 해야지, 아파트 아프면 병원이 다녀야지. 안 키워. 이런 시골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강아지도 괴로워. 밤새도록 혼자 그러니까. 있다가 낮에 좀 같이 있으면 낮에 또 다 나가래. 혼자 외로워서 들어오면 꼬리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고 뭐 좋아서 꼬리치는 게 아니라 예. 너무 외로웠다가 말하지 꼬리치는 거지. 그런 거지. 뭐 그게 정말 주인이 좋아서 꼬리치는 게 아니야. 아, 맞아. 외로워서 치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내가 자유가 오늘 좋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민주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못 살아도 아 이제 내 얘기 좀 자유가 좋지. 내가 내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감옥살이하고 강아지도 감옥살이 시키면서 아파트가 감옥이지 뭐야. 그러니까 그 행복하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이제 AI 로봇 혁명 시대가 되니까요. 이제 AI 로봇가 이제 일도 많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만 추구하는 아파트를 이제 그냥 아주 망가뜨리고 헐어냅시다. 그렇게 어떻게 아파트 헐어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전원주택으로 갑시다. 아니 시골주택식으로 지금 아파트 못 아니 찾아서 단독주택을 이제 아니, 전부 이제 아니, 그렇게 예. 살아야 돼. 왜 예.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내 얘기 들어봐. 인구가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 예. 아파트 허물어 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서 살지 말고 강아지도 감옥 생활 시키지 맙시다. 예, 이상 끝납시다. 자유로로 돌아갑시다. 예.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아이고 참말로 결국은 재밌다. 자유가 제일 좋다. 어? 자유. 아니 자유는 자유. 아니 쥐들은 자유 좋아하면서 자유. 우리 강아지들은 그냥 감옥에다 묻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 주인은 매달 돌아다니니까. 우리 애완견들이 추창합니다. 예. 애완견들이 데모합니다. 우리 주인장 여러분들 우리 감옥 생활 시키지 마세요. 예, 이상 끝내.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